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시골집을 하나 보러 가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1억 5천이었는데 현재 5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사실 이 집은 1억에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한번 이 집을 구경을 해보고 이 집이 왜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지, 그리고 왜 낙찰자는 요거를 미납해서 포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스텝 1. 자, 경매물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길 우측에 보면은 새로 지은 깔끔한 전원주택이 있고요. 오늘 보실 집은 이 길의 왼쪽에 있는 바로 이 집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인데요. 여기 전봇대서부터 토지의 왼쪽 경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대략 540평 정도 됩니다. 여기 진입로가 있는데요. 저쪽 우측으로 가면은 진입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에 풀 나지 말라고 뭘 깔아 두셨습니다. 저 안쪽에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 집이 본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이 딱 봐도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붕이 슬라브 지붕인데 지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처마도 약간 손상된 부분이 보였고요. 지붕의 방수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집이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뒷집의 데크가 조금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이쪽은 주차장입니다. 시골에 살면은 겨울에 눈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쪽에는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별채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소유주께서 2007년에 집을 짓고 귀농귀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관리하면서 사셨는데 집이 세월을 그냥 정통으로 맞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이 많이 망가지고 낡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 경매 물건이 많이 유찰되고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아닐까 저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길을 따라서 별채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별채 옆으로 이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면은 본체의 정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성모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아마 집주인께서는 카톨릭 신자이신 것 같고요. 저 안쪽에 보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상당히 넓고요. 지금 현재 비닐 멀칭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화면 속에 본체 지붕이 보이시나요? 슬라브 지붕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방수 처리가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텃밭 보세요. 텃밭이 엄청 넓죠. 면적이 1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와, 뒷집이 정말 높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텃밭의 양옆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흘러가도록 배수로를 참 잘 만들어 놨다,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텝 2. 자, 그러면 꼼꼼하게 집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입니다. 화상대리라는 곳인데 경매 물건은 지금 여기에 있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그 진입로를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화상대교를 건너서 요렇게 제가 아까 진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땅들은 다 남향 땅입니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북향 땅이에요. 좋은 입지가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입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이 집을 고르신다면은 반드시 집도 남향집이지만 땅도 남향 땅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내촌천 북쪽으로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남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오는 남양 땅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후를 보시면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꼭 남양 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은 북향 땅은 여기는 눈이 안 녹아요. 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남양 땅은 눈이 많이 와도 그냥 하루 반나절 지나면은 해가 뜨거워서 눈이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남양 땅을 선택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경매에 나온 토지는 총 4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체가 앉아있는 대지, 별체가 앉아있는 역시 대지,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가 있었던 임야, 그 다음에 아까 텃밭이 있었던 전, 이렇게 4개의 필지인데요. 면적이 대략 546평 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2분의 1 지분 273평만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건물은 전부예요. 경매에 건물은 전부 나와 있는데 땅은 2분의 1 지분입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 땅은 사부님하고 사모님이 절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은 사부님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 사부님이 갖고 있던 것만 이렇게 경매에 넘어와서 건물은 전부이지만 토지는 2분의 1. 요것도 계속 유찰되고 이 경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토지 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경매 기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은 전부이지만 토지는 지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재 이게 강제 경매 물건이에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네요. 여기서 이제 돈을 달라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1억 5천이었는데 1억에서 한번 낙찰되었다가 미납을 했고요.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공유자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매수 낙찰받으면 되겠네. 그럼 짱이겠네. 왜냐면은 싼 가격에 빚도 털어내고 집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이 경매물건은 건물은 전부, 토지가 지분이기 때문에 경매물건 부동산 중 일부만 지분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공유자가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이 강제 경매를 하게 된 사건 내용을 보니까 요 채권자가 대여금을 달라고 주식회사 누구의 일명에게 이제 돈을 청구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지급 명령이 떨어지고 가압류를 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하고 있는 건데, 요 밑에 당사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 채무자의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 장 선생님, 이 선생님. 여기 장 선생님이 사부님이고요. 요 이 선생님이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분, 아내분이 모두 채무자예요. 이렇게 요 사모님도 채무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자인 사모님이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이제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 사모님을 상대로 이제 가압류를 하겠죠.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집 사모님 공유자는 이 집을 낙찰받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억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다가 미납을 하셨죠. 이분은 왜 미납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집의 채무자 사부님은 장 선생님, 사모님은 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낙찰받았던 사람을 보니까 장 선생님이네요. 장 씨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많은 성씨입니다.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장 선생님, 낙찰자 장 선생님은 여기 사부님 장 선생님과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추측하고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요 낙찰자 장 씨가 채무자 장 선생님의 아들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건물 전부하고 토지 지분을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머님의 지분도 경매가 된다면 그때 토지는 2분의 1 지분만 나올 거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부모님의 빚도 청산하고 집은 지켜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요거는 온전히 저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야 아들아 뭐 그렇게까지 하냐, 됐다, 그거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1억에 낙찰 받은 다음에 너무 비싸게 받았나, 더 떨어뜨려서 더 싸게 받을까, 요 생각해서 요거 이제 미납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낙찰자 장씨가 채무자의 아들, 가족이 아니라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입찰했다가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해서 포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이 경매 물건을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지금 요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토지 지분을 강제로 또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 낙찰자는 추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토지만 경매에 나올 거니까요, 지분으로. 그 경우에는 역시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떨어져서 그때 나머지 지분을 싸게 인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스텝 3. 자, 그러면 C초는 이 집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요, 저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만약에 북향 땅이다, 그러면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도 북향 땅이다,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천군에 있는 내촌천은 여름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범람이 많이 일어났던 하천입니다. 뉴스에서도 확인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홍천 현장 조사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마을은 무조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만약에 범람을 하거나 다리가 잠긴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 집은 보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은 아닙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케이스가 독특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공부해보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은 이 집, 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